만성신부전 같은 경우는 관리하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많죠. 동물병원에서 겪게 되는 치사율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중에 하나. 네. 이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신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기전의 원리상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는 비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이랑은 좀 다른 게, 사람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에서 수명 연장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씩 혈액투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는 혈액투석은 만성신부전보다는 급성으로 신장에 손상이 왔을 때 혈액투석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천천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로 진행이 된 만성신부전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을 잘 권해드리지는 않거든요. 동물에서는 현재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해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3개의 병원 정도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강아지 신장 이식 수술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혈액투석도 의미가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이 많이 진행이 된 말기신부전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강아지 신부전은 보통 네.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신부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장기 이름 뒤에 부전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장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능부전의 상태거든요.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노폐물의 배출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폐물을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혈액에 쌓이게 되고, 혈액 중에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이제 요독증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서 여러 장기에 독성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요독증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장기가 소화기계예요. 위나 소장이나 다장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만성신부전의 첫 번째 증상은 식욕부진, 구토, 설사, 그리고 체중 감소, 이러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장기는 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요동증성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깜짝깜짝 놀란다던가 전신 발작을 한다던가 이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체내의 수분량을 결정을 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계속 소변을 지속적으로 많이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탈수에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 자체가 멈추게 되면 소변을 못 만들어내면서 체내 부종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해질 불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신장의 기능의 세 번째 기능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번째 신장의 기능으로는 그 적혈구의 생성을 유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조혈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면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만성신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장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는 어느 네. 정도 신부전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신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리는 와중에 만성신부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초기 신부전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신장의 기능 부전을 유발하지 않아요. 신장 기능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신장 기능이 75점, 50점으로 떨어지더라도 신장의 기능을 잘 해내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신장 기능이 25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부터 장기의 기능 부전이 발생하고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신장 기능은 25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신부전의 상태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건 어떤 과정을 네. 그 만성신부전의 진단은 어떻게 보면 진단은 좀 쉬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증상이 확인이 되고 실제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신장과 관련된 수치들, 크레아티닌이라던가 비유한 수치가 상승해 있고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던가 빈혈이 병발이 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사실 만성신부전의 진단은 매우 쉽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신부전의 진행이 되기 전에 진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 신부전 마커인 SDMA라고 하는 혈액 수치를 본다던가, 혹은 엑스레이 상에서 신장의 크기를 본다던가, 초음파 상에서 신장의 모양을 본다던가,
신부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단백뇨가 검출되진 않는지, 고혈압이 유발되어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진단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쨌든 검사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네. 만성 신부전으로 발견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네. 그 신부전 외에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만성신부전이 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임상 증상들이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고혈압이 있었는데 사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매우 뒤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에 의해서 뭐 다른 장기들, 예를 들면 뇌라던가 뭐 망막과 같은 눈이라던가 이런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독증의 상태가 그 여러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으로 소화기계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잇몸이라던가 혀에 궤양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식욕이 떨어진다던가 이럴 수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구강 궤양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혈중의 인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혈액 중에 인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고인혈증이라고 하는데 고인혈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또 소화기 증상,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만성신부전의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는 뭐 대사성 산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은 아이의 신부전의 상태가 몇 단계 정도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국제수의 신장연구회라고 하는 IRIS라고 하는 연구회에서 그 만성신부전을 총 1, 2, 3, 4단계로 나누는 그 진단법과 그 진단에 따른 치료법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상태다, 스테이지 1의 상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치료는 만성신부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상태를 인지하고 신장에 무리가 되는 상황을 유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신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쓰게 되는 약 중에 신장을 통해서 대사되고 배설이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만성신부전의 아이들이 그러한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나서는 뭐 처방을 한다거나 약을 쓸 때 매우 주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보통의 건강한 아이들이 뭐 밥을 한두 끼 안 먹는다거나 물을 뭐 한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 안 먹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성신부전의 아이들은 이러한 탈수라던가 영양 부족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장염이라고 하더라도 2차적인 급성신 손상을 추가적으로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IRIS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스테이지 1, 2, 3, 4에 따라서 지시가 되는 치료 방법이 위와 같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환자의 상황이라던가 보호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치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치료에 대한 주요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신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그 기능에 따른 그 임상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하지 못하는 기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요독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준다던가 수분량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지속적인 탈수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정맥 수액이라던가 피하 수액을 통해서 체내 수분량을 유지시켜준다던가 만성신부전으로 진행이 돼서 고혈압이 발생을 해준다면 고혈압 관리를 해준다던가 빈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조혈 호르몬을 추가적으로 처치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치료 핵심 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마다 각 스테이지마다 그 치료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외에 네. 좀 집에서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되는 관리 같은 것도 좀 집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식이 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독증이나 이런 것들은 신장 수치 중에 비유행 크레아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비유행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단백질을 섭식을 하게 되면 이 노폐물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혈중의 노폐물이.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 식이를 피해주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고인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이 상당히 제한된 시기를 선택해서 급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만성신부전 아이에게 맞는 처방식을 급식해 주시는 게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분 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 아이가 음수량이 좀 많지 않아서 지속적인 탈수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2차적인 신장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에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정맥내로 수액을 주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병원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피하 수액과 같은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신장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춘다거나 섬유화를 예방을 해주게 되는 신장의 보조제 투여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병이 있는 아이들은 일반 사료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일반 사료는 단백질도 좀 높고요. 인도 좀 제한이 안 돼 있고 높고 나트륨 수치도 좀 높아요. 만약에 오히려 약간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원리상 처방식을 주고 싶은데 아이가 뭐 처방식을 잘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노령견 사료들이 보통은 이제 단백질이 좀 제한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노령견 사료를 뭐 급식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영양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신장을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레시피를 받아서 화식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로 급여하면 좋을 간식이나 영양제 성분 같은 거. 신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뉠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요독증 증상을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혈액투석은 노폐물을 혈액을 통해서 배설시키는 거잖아요. 혈액을 빼서 투석기에서 확산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고 다시 혈관으로 넣어주는 게 혈액투석이라면, 보조제 중에 장관투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먹게 되면 노폐물을 변을 통해서 흡착이 돼서 배출을 도와주는 거죠. 소변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노폐물을 변을 통해서 배출시켜주는 장관투석 보조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신장에 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섬유화를 늦춰주는 보조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장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오메가 지방산이나 이런 종류의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는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법은 존재할 수 없고, 신장 이식 수술을 제외하고는 보호자님들께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으면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 스테이지 1, 2, 3, 4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이지 4로 진행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가장 짧거든요. 그 4로 유지되는 기간보다 3가 조금 더 길고 3보다 2가 조금 더 길고 2보다 1이 조금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진단된 스테이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4로 진행이 되면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수명 자체가 그렇게 긴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은 스테이지 1일 때 최대한 빠르게 진단해서 스테이지 1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신부전은 사실 제가 다음 단요 증상을 유발하는 3가지 질환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쿠싱, 두 번째가 당뇨, 세 번째가 이제 만성신부전을 말씀을 드려서 이 3가지 질환을 한 번씩을 다 다뤄볼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질환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